여기 뭔데 줄 서 있지? 처음에 가게 오픈할 때 컨셉은 1인 사업장처럼 운영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거는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이틀만 열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게 훨씬 힘들어요. 얼마 들었나요? 생각보다 조금 출혈이 컸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한테 가게 보여드리러 출근했습니다. 짜잔. 오늘도 평화로운 페어론. 날씨가 되게 좋네요. 조금 덥긴 한데 엄청 덥진 않고 하늘이 엄청 맑아요. 굉장히 아담한 공간입니다. 쉬는 날이라 과자는 오늘 없고요. 쇼케이스, 안내 카드, 상자랑 컵을 인테리어 소품처럼 진열해놨어요. 핑크랑 하트가 중요한 컨셉이라 핑크 하트를 그래피티처럼 스티커로 표현했는데 귀엽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이스 머신이랑 제빙기, 커피는 에스프레소는 지금 없고 브루 커피만 있어요. 핫이랑 아이스 두 가지만 심플하게 돼 있고, 오븐이 기존에 집에서 쓰던 하프시트 3단짜리 우녹스 거랑 뒤쪽에 메인 오븐이 한 대 더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싱크대가 간단하게 하나 있고 뒤에도 또 따로 있어요. 짜잔. 이렇게 타공보드로 걸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걸어놨고, 뭐가 되게 꽉꽉 들어차 있죠. 냉장고랑 냉동고 이 아래에도 있고요. 메인으로 쓰고 있는 베이커룩스 하프시트 4단짜리 오븐이고요. 오븐 4개, 팬들 걸어져 있고, 이쪽엔 CCTV랑 뭐 기타 작은 소도구들 있습니다. 메인 싱크대는 이쪽인데 설거지하고 도구나 그릇들 엎어서 말리는 드라이닝이 있고, 어쨌든 그 타공보드를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엔 최대한 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수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쪽은 재료들, 이쪽도. 그 예전에 어땠는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싹 다 바뀌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에 막막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친구들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나름 작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좀 더 크고 성능이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저히 전자레인지 놓을 자리가 안 나와서 여기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되게 작고 약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700W짜리. 이거라도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키친에이드는 8쿼터짜리 2대로 쓰고 있고요. 구운 과자 되게 작은 크기의 제품 만들다 보니까 여기 엄청 큰 믹서도 있는데 15쿼터짜리 얘는 폴렌 같은 거 빵반죽 만들 때 외에는 손이 잘 안 가서 얘는 잘 안 쓰고, 이렇게 8쿼터짜리 똑같은 거 2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캐노드 썼었는데 변압기를 가게에서까지 연결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깔끔하게 110V짜리로 사용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오더를 받고 계산을 하는 자리고요. 이번 주 프리오더 들어온 것들 모아놨고요. Would you wanna be mine forever? Yeah, yeah, forever and a day. Would you wanna be mine forever?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디저트 가게 여는데 얼마 들었나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이 뉴저지 페어론이라는 지역에 가게를 얻게 된 이유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작년 초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엄청난
빚을 지거나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첫 매장을 열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제가 오프라인 가게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고 싶었거든요. 내돈내산 하면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위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해튼은 자연스럽게 선택지에서 멀어졌어요. 맨해튼 쪽은 월세가 이 정도 사이즈의 굉장히 작은 가게라도 기본적으로 다 최소 1,5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공사나 오픈 관련 그 프로세스가 한국보다 굉장히 느리고 아무 이유 없이 몇 달씩 이제 월세만 내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몇 천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하는 공간을 얻었는데 이유 없이 그렇게 공사가 몇 달씩 지연되면 그 상황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부담이 적게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은 것보다는 약간 유동인구도 적고 조용한 곳으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기를 얻게 된 이유는 여기가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작은 스무디 가게였는데 굉장히 급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좋았고 공간도 딱 제가 원하던 사이즈의 공간에 가까웠고 지금 500스퀘어피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위주의 그냥 한두 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찾고 있었는데 그 조건에 되게 부합했고 월세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권리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해서 처음에 이 뉴저지 페어론이라는 지역이 제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던 지역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그런 조건이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이 공간을 덜컥 계약을 하게 됐어요. 이 동네는 한국 분들은 많이 살지 않으시고 주로 백인이나 유태인 분들이 많이 사시고 엄청 잘 살거나 엄청 못 사는 동네가 아닌 그냥 중간 정도? 네, 그런 동네입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동네 자체는 아니지만 이 근처에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사세요. 차로 1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 거리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막 많이 있어가지고 뉴저지에서는 대부분 대중교통 안 타고 차 타고 움직이시거든요. 한국 분들이 처음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찾아오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이 가게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가게를 25,000불의 권리금을 주고 전 주인으로부터 인수를 했고요. 영업한 지 1년이 채 안 된 요거트 스무디 가게였고 그 가게가 이제 폐업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주인분이 급하게 내놓으셨고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공사를 다 끝낸 지 한 몇 개월, 1년이 채 안 됐던 가게였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다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공사 뒤에 베이킹을 위한 도구 장비들 사는 거 그리고 각종 퍼밋 이런 것까지 오픈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합하면 제 생각에 대략 10만 불이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네, 10만 불 초반대로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지출을 하면서 오픈할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생각보다 좀 출혈이 컸습니다. 오픈하는 데는 작년 6월 초에 렌트 계약을 해서 4월 달에 열었으니까 총 10개월 걸렸고요. 원래는 늦어도 한 2-3달 안에는 오픈할 생각이었는데 저도 미국살이가 이제 조금 익숙치 않고 영어도 서툴고 이런 자영업 완전 처음이고 사업 파트너나 뭐 그런 사람 없이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많아서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그 오픈하기 전까지가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언제 오픈할지 기약은 없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정말 진짜 간신히 멘탈 다 잡으면서 버텼고요. 지금 오픈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오픈을 하고부터는 또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긴 한데 그냥 조금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든 게 더 크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가게 오픈하기 전이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가게 열기 한국이 더 쉬운가요? 미국이 더 쉬운가요? 제가 한국에서는 사실 매장을 열어본 경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꼭 현실이랑 100% 들어맞진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밖에 매장을 안 열어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열기보다 미국에서 디저트 샵을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한국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경쟁이 너무 세다? 한국 분들이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파티시 분들도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한국은 디저트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지금 버터떡 유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두물세물 가고, 요새는 뭐 왁부 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그때그때 내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되게 심적으로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디저트 소비하는 층 자체가 제가 느끼기엔 미국보다 한국이 되게 얕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디저트 일상적으로 정말 많이 먹거든요. 단 거를 되게 많이 먹고, 반면에 한국은 디저트 샵은 되게 많은데 한국 분들이 디저트 소비할 때는 그렇게 막 맛있어서 자주 이렇게 사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부분 어떤 커피랑 곁들이는 식, 아니면 가서 이제 뭐 앉아있는, 커피랑 같이 디저트 먹고 앉아있는 뭐 공간을 같이 소비한다든지 이런 식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디저트 자체만 사 먹는 그 수요는 미국이랑 솔직히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잘하는 사람 많고 소비 계층은 좀 더 얕으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열어볼 수 있으면 미국이 더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미국에 사실 생각보다 맛있는 디저트 샵이 막 많지가 않답니다. 네. 실제 가게를 열고 난 이후에는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구나 체감이 되긴 하는데, 그냥 미국에서 살면 살수록 저는 여기서 한국 디저트 먹히겠는데? 이런 확신이 너무 들어가지고 한번 실패할 때 실패해보더라도 미국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가게를 임차해서 공사해서 허가받고 오픈하기까지 그 일련의 모든 프로세스들, 뭐 비용이나 공사하는 뭐 사람의 작업 속도, 퀄리티,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이제 일처리 속도, 이런 거는 한국이 넘사벽으로 빠르기 때문에 가게를 여는 것 자체는 한국이 훨씬 쉬울 수 있거든요. 여기처럼 이유 없이 이 작은 가게가 오픈하는데 1년이나 걸리고 이러지 않아요. 한국은 정말 빨리빨리 하겠다 생각하면 기존 공간 인수해서 고칠 때만 고치고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열 수 있는데, 오픈하고 나서 좀 살아남는 거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더 빡세지 않나? 아무튼 어딜 가나 자영업은 힘들긴 하지만, 자도르 매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디저트는 뭔가요? 한국인 픽과 미국 손님 픽이 궁금해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빨리 품절되는 것들을 꼽자면 먼저 까눌레. 까눌레는 매일 아침에 구워내기 때문에 수량이 좀 정해져 있고, 가격도 다른 매장 비해서 좀 나쁘지 않은 편이라 까눌레만 4-5개씩 줄 서서 사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한국은 바삭바삭한 까눌레를 엄청 흔하게 파는데 여기는 거의 없어요. 저도 까눌레 좋아하는 편이라 까눌레 파는 데 가면 다 사보는데, 사서 딱 받는 순간 물컹해요. 바로 구워서 바로 파는 데가 잘 없어서 진짜 바삭한 까눌레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저희 매장은 매일 새벽에 반죽을 바로바로 프레시하게 굽기 때문에 항상 바삭한 까눌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버터떡 유행 두물세물 갔잖아요. 여기는 아직 못 드셔보셨던 분들이 아직 많아서 아직 되게 잘 팔리고요. 언제적 버터떡이야 하시겠지만 되게 잘 팔립니다. 버터떡이 아직은 효자 상품 중에 하나고, 티그레는 뉴욕, 뉴저지 통틀어서 파는 데가 몇 개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디저트인지 잘 모르시기도 하고, 많이 이제 티그레가 뭐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시고요. 외국분들 특히.
휘낭시에의 사촌격인데 겉에 설탕 코팅이라 바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휘낭시에가 뭐예요? 또 이렇게 하시는 미국 분들이 크라상, 도넛, 쿠키 먹는 것만 먹고 아는 디저트만 알아서 디저트 폭이 되게 넓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티그레를 더 널리 알리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 픽이랑 미국인 분들 픽. 한국 분들은 확실히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식 플레이버를 엄청 그리워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희 매장 티그레나 뭐 그런 플레이버 중에 인기 많은 게 그 한국적인 거 있죠. 흑임자, 쑥인절미 이런 거가 인기가 정말 많고요. 네,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미국 분들은 딱 스캔을 쫙 하신 다음에 결국 처음 집으시는 게 오리지널 티그렛 아니면 레몬 케이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플레이버, 뭔지 딱 보면 상상이 되는 그런 맛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맨해튼에 매장 낼 계획 있으신가요?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네, 있고요. 뉴저지에 첫 매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명이 자도르 뉴욕인 이유는 저의 그 다음 스텝의 목표가 이 뉴저지에서 자도르 뉴욕 브랜드를 잘 성장시켜서 조만간 맨해튼에 진출하는 게 다음 목표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각오를 담아서 자도르 뉴욕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저는 어떤 말을 뱉을 때 뭔가 허투루 내뱉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들은 잘 안 내뱉는데 뭔가 말을 내뱉을 때는 그 내뱉은 말을 꼭 지키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베이킹 책을 썼을 때도 그 앞에 소개에 미국의 매장 오픈 준비 중이다 라고 썼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구체화될 단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야만 제가 움직일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썼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뱉은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차리게 됐고 이번에도 일단 자도르 뉴욕이라고 네이밍을 한 이상 저는 무조건 이제 죽이게든 밥이 되든 뉴욕에 매장을 차리는 게 목표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단기간에 안 되거나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든지 다 마음 먹기에 달린 거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손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 분들이 많나요? 한국 분들이 더 많나요? 지금 오픈 2달 됐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인 분들이 80% 정도 돼요. 항상 근데 가게 앞에 금요일, 토요일에 아침에 그 사람이 막 줄 서 계시고 하니까 특히 서양 분들은 동네 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뭔데 줄 서 있지?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 한국인 친구가 여기를 알려줬다.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누군지 아는 한국 분들 여기 뭐 유명한 유튜버가 차린대라면서요 뭐 이렇게 감사하게도 듣고 와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분들 입맛뿐만 아니라 진짜 찐 미국 분들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게 더 노력해야겠죠? 직원은 몇 명인가요? 네, 드디어 믿을 만한 직원분들을 뽑았습니다. 처음에 가게 오픈할 때 컨셉은 1인 사업장처럼 운영해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한 1, 2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빨리 직원들을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야겠다. 직원을 뽑자. 근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뽑아야 되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자도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하면 더 오랫동안 서로 재밌게 스트레스 덜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용 공고를 그냥 제 개인 계정이나 자도르 뉴욕 공식 계정 거기에 이제 We are hiring 이렇게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주메가 많이 들어왔고 저는 경력 유무보다는 저희랑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분을 뽑았고요. 그래서 지금 파트타임 총 3분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캐셔 봐주시는 분 그리고 파티시에 생산 보조 이렇게 해서 지금 총 3분이랑 일하고 있고요. 아직 초반이라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하긴 해요. 왜냐면 지금 아직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저희 가게에서 그 파티쉐이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계속 옆에서 보면서 이제 알려드리면서 같이 해야 돼서 뭐 재료 발주, 생산, 뭐 캐셔도 제가 영업 시간에 계속 나와서 직접 보고 그런 대부분의 일들을 아직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잘 트레이닝을 받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분들도 생산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일주일에 이틀만 엽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거든요. 손님들이 이제 오셔서 가장 많이 여쭙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틀만 열어요? 나머지 요일엔 뭐 하세요? 이 질문이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그냥 홈베이킹 시절에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쯤에 마카롱이 되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거나 좋아했던 마카롱 집들 중에 상당수가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밖에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이틀만 열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나머지 요일엔 뭐 하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디저트 가게 매장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틀 금토 영업을 위해서 제가 지금 화수목금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직원들이 있는데 초반에 직원들 아직 뽑기 전에는 월화수목금토 계속 나와서 일했고요. 이틀만 영업한다고 해서 이틀만 일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팔 반죽을 전부 이제 굽기 직전 상태로 반죽을 싹 만들어두는 시간을 가지고 목요일부터는 금요일 영업 준비를 해야 되고 금요일에는 금요일 영업 돌리면서 토요일 영업 준비를 해야 되고 토요일은 또 토요일 영업 돌리면서 다음 주 만들 것들을 싹 프랩해야 되고 계속 루틴처럼 돌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저는 이제 자도로 오프라인 유저지 매장 빼고 다른 일들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리틀도르라는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 바닐라도르라는 바닐라 관련 프로덕트 제품도 런칭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어서 여기에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으면 제가 다른 것들에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어지는데 이틀 영업을 위해서 대략 일주일에 제가 한 5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시간인데 사실 직장 사회 초년생일 때는 회사에 50시간보다 더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많았거든요. 이게 훨씬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니면은 제가 그때 사회 초년생 때는 한 15년 전이라서 지금은 좀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Q&A 찍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빨리 해지기 전에 신메뉴 만들어서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이번 주 반죽도 빨리 맞춰야 돼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